여보, 아버님 댁에 언제 가? 이번 주말에 한번 갈까? 이번 주? 이번 주에 별로 갈 일 없는데. 집에는 왜?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아니, 별다른 건 아니고 저번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술 마셔보니까 재밌더라. 아버님도 언제든지 한잔 하고 싶으면 오라고 하셨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 술도 못 먹잖아. 그때도 맥주 2잔 겨우 마셨으면서. 원래 술은 마시면서 느는 법이랬어.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혹시 누가 알아? 내가 주량이 늘어서 당신이랑 같이 한 병씩 마시게 될 날이 올지. 괜찮아. 그렇게 안 마셔도 되니까 무리할 필요 없어. 왜, 당신 옛날부터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나랑 같이 한잔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술 안 먹어서 그 부분이 서운하다며. 그렇긴 한데 이젠 진짜 괜찮아졌어.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젠 익숙해. 그래서 주말에 안 가겠다고? 어머님, 아버님 보러 가자니까? 모시고 드라이브라도 나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면 되잖아. 아예 아버님 댁에서 하루 자고 오던가. 글쎄, 엄마 아빠도 주말에 편하게 쉬고 싶으실 거야. 그냥 다음에 볼 일 있으면 가자. 에이, 아들 며느리 찾아온다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한번 물어봐봐. 서해안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회 같은 거 사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집에서 한잔하지 뭐. 왜 그렇게 갑자기 술 마시는 것에 집착하고 그래? 원래 당신은 술 안 마셨잖아.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저번에 한 잔 마셔보니까 기분 좋더라고. 당신도 술 잘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다들 잘 드시는데 나만 술 못 먹으니까 조금 소외받는 기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량을 좀 늘려보고 싶어. 알겠어.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는데 차라리 나랑 둘이 마시자. 오빠랑 마시면 재미없지. 어차피 맨날 보는 사람인데. 왜? 어머님, 아버님이 나 싫대. 이제 오지 말래?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주말에 약속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일단 알겠어. 한번 물어볼게. 별일 없다고 하면 놀러 가자. 그래, 세상에 며느리가 먼저 놀러 가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시부모님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아내의 생각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아내가 놀러 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신혼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아내가 술을 마시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아내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그랬고 살면서 술을 마셔본 적이 손으로 꼽을 정도라 하더라고요. 저는 주량이 2병 정도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주 1, 2회 정도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아내와 연애 시절 데이트할 때도 맥주 1~2잔 정도는 마시곤 했죠. 가끔 삼겹살이나 곱창 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소주를 마시기도 했지만 그때도 아내는 술을 무슨 맛으로 먹냐며 입에 대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큰 상관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퇴근하고 집에서 같이 한잔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술을 워낙 싫어하는 아내였기에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결혼 생활 1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저희 부모님 집에 놀러 갔다가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반장난으로 술을 권했고 그 자리에서 아내가 맥주 2잔을 마시고 완전 취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우린 그냥 별일 없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와이프가 주말에 엄마 아빠 모시고 놀러 가자 하더라고요. 서해안 갔다가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 갑자기? 갑자기 서해안은 왜? 설마 또 술 마시자는 건 아니지? 왜 아니겠어요. 가서 놀다가 회 포장해 와서 엄마 집에서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걔는 술도 못 마시는 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술 타령이야. 또 얼마나 술주정을 부리려고. 일단 내가 좀 둘러대긴 했는데 그래도 꼭 같이 놀러 가고 싶은가 봐요. 나는 걔가 술 마실 거면 안 가. 내가 그날 너희들 가고 나서 화장실이랑 거실이랑 싹 다 치웠잖아. 진짜 걔는 술버릇도 어쩜 그리 고약하니. 맥주 2잔 마시고 그렇게 취하는 애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술도 못 마시니까 이제는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앞으로는 더 마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걔는 안 돼. 그러다가 큰일 한 번 난다. 술버릇도 안 좋고 술도 너무 못 마셔.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 거라는데. 그 사이에 큰일 난다니까.
그나마 그때는 우리 집이었으니까 내가 혼자 고생하고 말았지. 밖에서 그렇게 취하면 경찰 불러야 돼. 아무튼 엄마는 안 가신다는 거죠? 아빠는요? 아빠는 그때 보니까 며느리가 술 마신다며 좋아하시던데. 말도 마라. 너희 아버지 비위 약한 거 알지? 너희들 가고 난 다음에 청소하면서 혼자 헛구역질을 얼마나 하던지. 앞으로 며느리 집에 오는 날에는 우리 집에 있는 술 다 가져다 버린다더라. 그 정도야? 아무튼 알겠어요. 내가 알아서 잘 이야기할게. 그래, 술 마실 거면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내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서 맥주 2잔을 마신 후 30분 동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정말 말을 많이 했어요. 유쾌한 이야기부터 평소에 마음에 쌓아뒀던 이야기까지 싹 다 해버려서 저희 부모님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거실에 1번, 화장실에 2번 오바이트를 해놓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집에 데려왔고 다음날 일어나 전날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무 말 못한 채 뒷정리를 하셨고, 저 역시도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그날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요즘도 제게 시댁에 놀러 가자는 말을 종종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절대 사양하고 있어요.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몇 번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여전히 맥주 1~2잔으로 인사불성이 되곤 합니다. 저도 이제는 아내와 술을 마시기 싫어졌는데 아내는 오히려 주량이 늘은 것 같다며 더 자주 마시자고 하네요. 언젠가 아내에게 당신 술버릇 정말 최악이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꽤 술을 잘 먹는 줄 알고 있어서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이러다가 어디 나가서 술 먹고 사고 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봐요, 왜 전화를 안 받아? 4867 차주 맞죠? 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약 먹고 자고 있느라 전화 온 줄도 몰랐네요. 제가 4867 차주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 빌라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못 보던 차인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초면에 당신이라뇨. 이번 주에 이사 온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시길래 밤 10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이런 걸 물으시죠? 딱 차를 보니까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좋게 이야기할 때 차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해. 오늘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해서 한번 봐줄 테니까 빨리 내려와서 차 다른 곳으로 옮겨줘. 아까부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건물 계약할 때도 주차에 대해서는 별말 못 들었는데 혹시 건물주분이세요? 건물주는 아니고 내가 이 빌라에서 산 지가 5년이 넘어. 계속 이 자리는 내가 지정석처럼 쓰고 있었다고. 지금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주차장에 자리도 아직 남아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주차하시면 그만이지 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그리고 저를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초면부터 반말을 하십니까? 저도 나이 30 넘었고 함부로 반말 듣고 다닐 나이는 아니거든요. 내가 반말을 하건 존댓말을 하건 그쪽이랑 상관없는 얘기고. 차도 코딱지만한 경차 타고 다니면서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나는 나이가 58이니까 내가 윗사람이네. 그리고 너가 사회생활을 얼마 안 해서 모르나 본데 원래 나이 많으면 형이야. 내 말 명심하고 얼른 차나 빼.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네? 저도 정상적으로 주차했는데 왜 자꾸 아까부터 차를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는 내 지정석이라고. 이 빌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물어봐. 혼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자리는 가장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몫이야. 내가 그곳에 주차하지 말라고 주차금지 편말까지 사서 세워놨는데 그걸 다 치우고 감히 차를 세워?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이사와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자리는 그쪽처럼 가운데 주차 안 하면 작은 차는 2대, 아니 3대까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안 그래도 새벽에는 주차 자리 부족한데 혼자 넓은 자리 다 쓰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린 놈이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큰 차니까 넓은 자리에 대는 게 당연하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저야 모르죠. 그냥 이 빌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 밖에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사업체 여러 개 운영하고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때 만났으면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대꾸도 못했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알겠냐? 그건 그런데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한 대만 주차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쪽이 조금만 양보하시면 주차 한 대를 더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니 몰라서 물어? 골 때리네 이 친구. 당신 내 차 뭔지 알지? 알죠? 검은색 제네시스. 그래, 내 차가 신차로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글쎄요. 한 6천, 7천 하나요? 7천? 진짜 세상 물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친구네. 옵션까지 다 하면 1억이야, 1억. 하긴 코딱지만한 경차나 타고 다니는 너가 뭘 알겠냐? 코딱지만 하다뇨. 저한테는 소중한 첫 차예요. 그리고 그쪽 차도 신형도 아니고 옛날 모델이잖아요. 지금 중고차 시세로 보면 3천만 원밖에 안 할 텐데. 누가 중고차 값을 따져? 차를 샀을 때 가격을 생각해야지. 원래 좋은 차는 주차 공간을 넓게 쓰는 게 좋아. 그래야 옆차들도 알아서 피해가는 거지. 아니 그런 게 대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자꾸 말대꾸야? 이 빌라 사람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데 네가 뭔데 자꾸 딴지를 걸어? 여기서는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말이 곧법이야. 당장 나와서 차 안 빼면 내가 다 때려 부숴버리던지 아니면 전화해서 견이 내가라고 할 거야. 코딱지만 해서 그냥 쏙 넣고 가면 되겠네. 아니요. 그냥 제가 앞으로 그 자리에 주차 안 할게요. 됐죠?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꼭 이렇게 내가 성질 부리고 무섭게 해야 말을 듣니? 무섭다뇨. 전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피하는 거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디 별 볼 일 없는데 취직한 것 같은데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차는 무슨 놈의 차야? 그냥 버스나 타고 다녀. 너 같은 놈 때문에 점점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도무지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네요. 제가 말을 말죠. 그래,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새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부모님 댁을 떠나 새로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4층짜리 빌라였는데 1층에 있는 공간에 입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주차 자리가 넉넉한 건 아니라서 새벽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빌라 주차장에 차를 못 대고 근처의 골목에 차를 대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소한 2대는 넉넉하게 될 수 있는 빌라 입구 앞 주차 공간에 맨날 가로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건물주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개념 없고 아나무인이 따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회사를 다닐 때는 차가 필요 없어서 사지 않았는데 이곳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1200만 원 주고 작은 소형차를 중고로 사게 되었어요. 소형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사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언젠가 복수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벼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2달 후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고 저희 어머니 차를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주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이네요. 저 303호예요. 뭐야, 너냐? 차가 왜 달라졌어? 그 사이에 로또라도 된 거야. 로또 됐으면 이 거지 같은 빌라에서 안 살죠. 아무튼 그건 알 거 없고 또 저보고 차 빼라고요? 그래, 거기는 원래 내 자리잖아. 차 좀 당장 빼줘. 아저씨가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비싸고 큰 차는 넓은 곳에 주차해도 된다고요. 너 이거 너 차도 아니잖아. 어디서 외제차를 빌려와서 일하니야? 그리고 아저씨가 했던 말 중에 사회생활하면 돈 많은 사람이 형이라면서요?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요. 그럼 한번 차 빼줄지 말지 생각이라도 해볼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차 빼. 나 바쁜 사람이야. 너가 어디서 이런 비싼 차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긴 원래 내 자리라고. 못 빼겠는데? 내 차는 그쪽 차보다 2배는 더 비쌀걸? 다 썩은 중고차 가지고 유세 떨기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성질나서 눈깔 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 보여주긴 뭘 보여줘. 괜히 내 차 건드렸다가 수리비 폭탄 맞지 말고 그냥 곱게 저쪽 자리에 주차해. 난 지금 바쁘니까 쓸데없이 연락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지 마. 그렇게 저희 집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저희 어머니 차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잠시 후에 저희 엄마 차 백밀러와 헤드라이트를 발로 차서 깨트렸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한 뒤에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5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해서 아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당연히 그 아저씨는 재물손괴로 입건됐고 어머니 차는 공식 수리센터로 입고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동영상을 보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저한테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세요? 아무튼 방금 센터 입구하고 렌트카 받는 중이라서 좀 바쁘네요. 정식 절차대로 수리 다 받고 청구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순간 화를 못 참아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 승질도 못 이겨서 남의 차 발로 차서 박살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해요? 말 한마디로 용서가 되는 부분입니까? 보험도 안 되고 제가 생돈으로 물어내야 하는데 조금만 선처를 해주세요. 저 아직 차 할부금도 남아있는데 여윳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방을 빼던지 차를 팔던지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벌금 나오는 건 알아서 내시고 그쪽이 돈이 있던 말던 저는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끝까지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다못해 렌트카라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출근 퇴근하실 때 태워다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똥차를 왜 탑니까? 아무튼 법대로 진행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차는 작년에 새로 출고한 B회사의 큰 세단이에요. 아버지는 SUV를 좋아하셔서 높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엄마는 예전부터 높은 차는 멀미나서 못 타겠다면서 세단만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차 헤드라이트에 레이저가 들어가는 바람에 한 짝 가격이 500만원 가까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리 다 받고 센터 견적만 800만원 정도 나왔고 제가 일주일 동안 렌트카 타고 다닌 비용까지 합하면 1000만원 돈이었죠. 합의금까지 포함해서 진짜 민사로 소송까지 걸 생각이었고 그 아저씨한테 내용 증명을 하나 보냈더니 바로 이틀 뒤에 저희 부모님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요. 정말 빌라 보증금이라도 뺀 건지 아저씨는 얼마 뒤에 이사를 갔고 혼자서 주차하던 자리에는 매일 2대가 넉넉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갑질이 웬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저는 최소한 차로 사람을 판단하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